1시간 45분가량 필요하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가신다면 8탄 분기점부터 화성 휴게소까지나 서평택 분기점에서 서해대교까지 어렵고 서울 방향 8탄 분기점 부근에서는 승용차 사고를 처리 중이라 1km가량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국도에서는 3번 국도 이천에서 성남 쪽으로 사고가 있는데요. 광주 중원터널 입구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 3km가량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기본소득으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차기 대통령은 임기 5년 중 국가예산 3천조 원을 미래 준비에 잘 사용해야 합니다. 일자리는 국민의 삶 그 자체이고 최고의 복지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맞추어 정부 조직도 개편하겠습니다. 선진국 시대에 걸맞는 정치 문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대통령이 되면 개헌을 공약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끝장 토론 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민, 윤석열 캠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전반부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검찰의 수사가 뭐 일부 언론들은 검찰 내부에서도 그 수사팀 내부에서도 뭐 이러다가 큰일 난다, 뭐 이러다 특검 피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식의 보도들이 좀 나오잖아요. 그런 보도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대한민국이 양대 정파가 되어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특검을 계속 주장하고 있고 또 보수 언론에서도 계속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특검 하자 말자 했을 때 하지 말자는 쪽 여론보다 늘 하자는 쪽이 높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특검하면 달라질까?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수사팀 내부에서도 자꾸 윗선에서 수사를 못하게 한다라는 불만 섞인 발언이 나온다더라. 그런데 그거는 뭐 제가 알 길이 없으나 제가 불만이 있습니다. 검찰 수사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불만이요? 왜 특수부 검사들 소환 안 합니까? 왜 곽성도 의원부터 소환 안 하고 박영수 특검 왜 소환 안 하냐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 50억 클럽에 거론된 사람이 대부분이 특수부 검사고. 출신이죠. 네, 특수부 검사 출신이고 한 명은 홍모 씨. 언론사 사주로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엉뚱한 분이 오해도 받았는데. 그리고 돈을 받았다고 지금까지 확정되었다고 보이는 건 2명밖에 없어요. 네. 한 명은 곽상도 의원 아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박영수 특검의 인척. 예. 여기 100억, 50억. 나온 건 이거밖에 없어요. 현재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박영수 특검 지인, 박영수 특검 아들, 딸이 또 취업 특혜 받은 것으로 보이니까 여기를 수사해야 되는데 감감무소식이잖아요. 그리고 이른바 4인방만 계속 수사하고 있는 건 문제다. 그건 정말 저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불만입니다. 수사 반드시 해야 되고요. 수사에 ABC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50억 클럽에 관련된 사람들이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예. 여기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당연히 문제를 삼아야죠. 그럼 이걸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 핵심은 유동규 전 본부장 아닙니까? 그럼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이 구속영장을 발부를 받았고 여기에 대해서 기소하는 과정까지 핵심적인 혐의들을 다 적용해야 되는데 네. 수사 단계부터 휴대폰을 확보하는 순간 제대로 된 수사를 못했다는 게 많은 평가잖아요. 유동규 전 본부장 수사에서 미적거리다 보니까 과연 이 배임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성남시 문제를 밝혀낼 의지가 있는 것인가 싶고요. 여기에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을 어쨌거나 기소를 했는데 그러면 뇌물을 약속했다는 사람이 김만배 씨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 김만배 씨에 대한 기소를 보면,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의 기소를 보면 700억 돈을 건네는 데 대해서 4가지 구체적인 방법들까지 다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로 수사를 했으면 김만배 씨는 왜 영장이 기각됩니까? 김만배 씨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안 하고 황급히 서둘러 영장을 쳤다가 일부러 기각되는 걸 검찰이 자초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일부러?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핵심적인 인사 중에 하나가 남욱 변호사죠. 네. 오늘 나왔던 보도에 따르면 유동규 씨가 남욱 변호사에게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애당초부터 같이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하게 되면 땅 개발하는 거 마음껏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얘기를 했다는 보도들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남욱 변호사 미국으로 도망갔었어요.
도망갔다 돌아왔는데 와갖고선 오자마자 체포하고 석방해 줍니다.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안 했다는 이유로.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핵심적인 중심부의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안 되니까 그 주변부에 대한 인물 수사가 안 되는 건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검찰을 향한 맹비난이 쏟아지는 그러니까 거죠. 검찰이 수사 의지 자체가 없다라고 보시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수사 의지가 너무 넘쳐서 너무 넘친다. 네, 저러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참 유동규라는 사람은 평가가 왜 그렇게 극과 극입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문제제기 이번에 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는 거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직원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맹비난하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이런 사회를 뒤흔드는 어마어마한 설계를 유동규가 했다고 하면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팩트를 찾아가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나온 보도들 그동안에 나온 보도들 중에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선 이재명 시장 아들이 화천대유에 근무한다는 것부터 보도됐는데 가짜 이게 최초 뉴스라. 보도였죠? 네, 가짜 뉴스라 조선일보가 사과했고요. 이한주 전 원장의 동생이 이한성이다. 그래서 이재명의 최측근인 이한주가 관여했다라고 보도했다. 그거 역시 이한주 교수가 외동아들임이 밝혀지면서 두 번째 가짜 뉴스. 네. 그래서 조선일보 기자가 이한주 원장에게 카톡으로 커피를 보내면서 사과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한두 개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언론 보도를 가지고 그걸 팩트로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보고 예. 다만 검찰의 수사 행태에 대해선 첫째 이상하다. 이건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욱과 관련해서도 이상하지만 김만배의 경우는요. 유동규가 억울하기도 하겠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3억, 5억, 8억 뇌물 받았다고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해서 구속됐잖아요. 그 5억을 1억은 현금으로 받고 4억은 수표로 받았다고 수표 번호까지 예. 제시했거든요. 정 회계사가. 근데 그 4억 수표가 어디서 나왔어요? 남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오면서 그 가장 중요한 공소사실이 흔들린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유동규라는 분은 괜히 핸드폰 던졌다 말았다 이런 증거인멸 때문에 지금 구속되어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그 핵심적인 거예요. 네. 갑자기 4억을 유동규한테 줬다는데 김만배가 줬다는데 그게 남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오는 그런 검찰은 너무 서둘러서 유동규를 타겟으로 삼아서 한 게 아니냐. 두 분 다 검찰 수사 불만 있다예요. 네. 그러니 특검하자는 주장에 또 혹시 한마디 하셔야죠. 그러니 경찰이 있다. 경찰이 있다. 최근에 얘기했잖아요. 경찰이 더 낫다고 막 칭찬하던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국수본이 실력 발휘 좀 하십시오. 네, 그래서 존재 증명 좀 해보십시오. 경찰이 기소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임죄를 쏙 빼고 기소한 검찰 행태를 보건데 여기서 경찰이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수사에 대해서 일부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검찰이 마음 먹고 지금 수사 의지가 없는 것을 넘어서 수사 방해하는 것 아니냐 오히려. 심지어 그러니까 저희 캠프에서는 어떤 주장까지 했냐면 예. 이재명 지사 대놓고 도와주는 검찰 행태를 보니 지금 검찰은 이재명 캠프의 서초동 지부 아니냐 이렇게까지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비판이 과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과하다고 보죠.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너무 비약이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언론의 문제를 좀 제기하셨지만 예.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유동규 본부장에 대한 기소 공소가 부족한 측면들이 있다고 비판하지만 그나마 공소됐던 공소 사실을 바탕으로 썼던 기사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앞으로도 더 많은 사실 구속영장에서 적시됐던 것들. 이번에 그 구속 기소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기소한 여기에 대한 공소 사실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니에요. 좀 아까 얘기한 건 오늘 보도된 건 공소사실에 반영된 얘기 아니고 딴 얘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게 분명하게 김만배 씨가 700억의 약속을 했고 750억. 그러니까 700억이 넘는 약속을 했고 거기에 주는 방법들을 4가지에 관련된 내용들을 했다. 지금 동아일보에 나왔던 그러니까 동아일보도 오보 네. 많이 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누군가의 전원을 통해서 취재한 것이 아니라 예. 앞서 말씀 주셨던 것은 법조 사실에 기반한 내용들이 아니라 전원을 통해 취재해서 오보가 나갔던 얘기들을 아마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예. 어디 나온 건데 이거 공소사실에 어디 들어가요? 유동규. 오늘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 동아일보가 보도했던 많은 내용들이 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공소 사실이라고 네. 주요 혐의 3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고 네. 그중에 700억 뇌물 약속 관련돼서는 4가지 구체적인 지급 방법을 제시했다. 이 네. 부분까지 찍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니 그 4가지 구체적인 사실이 공소 네. 사실에 적시됐는지 예. 그 동아일보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아직 미확인 보도이긴 합니다. 미확인 보도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정영학 리스트라니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네. 김만배가 주장하길 정영학이 나도 50억씩 줄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리스트를 쫙 얘기했는데 그중에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있다. 이 부분은 하나도 뭐가 그것도 안 역시 나오죠. 미확인 보도. 그러니까 미확인이라는 거예요. 예, 예. 그 결과적으로 이게 이 앞으로 이 수사가 진행이 돼서 대장동은 이재명 지사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은 지금 윤석열 캠프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희박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수사 방식으로는요. 글쎄요. 현재 검찰의 수사 방식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렇게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국민들께서 이 수사 결과를 과연 용인하고 용납할 수 있겠는가? 국민적 분노가 되면 그게 선거에 오히려 영향을 더 커지게 될 것이고 예. 그럼 정치권에서의 대통령 선거는 대장동의 진실을 밝히는 대통령 선거 투표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과연 민주당에게 그렇게 적합한 선거 전략일지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아니 있다고 지금 봅니다. 말을 막 섞어서 하시는데 저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요? 민주당의 선거 전략이 예. 검찰로 하여금 이걸 무혐의로 처리하게 한다고 했을 때 저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민주당의 선거 전략 아닙니다. 민주당의 선거 전략이라는 건 우리는 특검을 요구하지만 네. 민주당은 특검을 안 받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특검을 받건 안 받건 핵심은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그렇게 난리를 치고 네. 대다수 언론이 이재명의 뇌물을 파헤쳤지만 지금 이재명이 뇌물을 받았거나 이재명의 최측근 이 뇌물을 받았다는 근거는 하나도 못 찾고 있어요. 지금 얘기하는 건 본부장. 그거를 검찰이 안 찾고 있다는 건데 지금 검찰이 어떻게 안 찾습니까? 없으니까 못 찾는 거지. 그래서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그 오히려 국민의힘이 나오는 정보나 내용들을 보면 예를 들면 그 녹취록 있잖아요. 정용학 녹취록도 국민의힘의 박모 의원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요? 그걸 선택적으로 공개했어요. 어떤 의원이? 박모 의원이 공개했잖아요. 50억 리스트 녹취록에 있다. 녹취록 더 가지고 있다 이러면서. 그런데 민주당 쪽은 녹취록도 확보 못했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검찰과 누가 친한지. 그건 우리가 그동안의 경험상 알아온 건데. 알겠습니다. 예, 저는 뭐 지금 얘기가 좀 반복되는 감이 있어서 네. 그냥 딱 한마디로 결론 삼아 정치권 일각에서는 오히려 민주당의 대선 전략 차원에서라도 이재명 후보가 확정된 후로 우린 여기에 자신이 있으니 이재명 후보가 나서서 특검을 받자고 요청하는 이런 전략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직 깊이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검경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 중요한 건 지켜보고. 좀 해보시죠. 경찰이 핸드폰 확보했다면서요. 그럼 그 핸드폰 빨리 포렌식해서 내용 다 공개하시고 그다음에 그 어떤 지인의 집에서 유동규 지인의 집에서 예전 핸드폰 확보했다면서요. 그것도 예. 빨리 포렌식해서 다 내놔 보시죠. 이재명 후보가 과거 썼던 말 한마디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예. 라고들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는 또 뭐 윤석열 후보한테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특검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떳떳하고 문제가 없다면 특검을 받으면 될 일인데 검찰의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도 여전히 검찰의 수사만을 고집하고 있다면 국민들이 이를 납득하기 이제 어려울 것이고. 그렇게 계속 비판하고 네. 계신데 네. 제가 좀 아까 정치권 전원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선거 전략 차원에서라도 네. 이재명 지사가 후보가 나서서 특검을 받자고 요청하면 윤석열 캠프에서는 오히려 악재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희는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악재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진실을 저렇게 확증 편향으로 가지고 계셔서 그런데 네. 저는 이재명 후보가 한 푼도 받지 않았다. 이 부분이 지금까지는 거의 팩트로 확인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알겠습니다. 지금 검찰만 고집하지 않는다니까요. 경찰도 열심히 예. 좀 하시고 합수본도 열심히 예. 좀 해보십시오. 몇 분 안 남았습니다만 국감장에서 나온 그 조폭 연루설 그리고 20억 이것도 좀 한마디씩 안 짚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민희 전 의원. 이재명 죽이기 정치 공작이고요. 이거는 그 근거 자체가 이미 녹취록까지 공개돼서 그 장모 대변인인가요? 장모 변호사인가요? 네. 그 변호사가 사실 본인도 의심하면서 기자회견까지 한 거잖아요. 박철민이 이거 돈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박철민이 그 조폭 출신이라고 하는 네. 그래서 조폭까지 활용한 돈을 건넸다고 하는 이재명 죽이기 정치 공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알 길이 없는 게 언제부터 그렇게 국민의힘과 윤석열 캠프가 조폭까지 옹호하면서 아무리 저희가 상대방이라고 옹호한 적은 하더라도 아니죠. 얘기하셨어요. 어떤? 조폭이 대통령 뒤에서 활개치는 나라든가 뭐라고 후보가 직접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해당 조폭을 언급한 건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런데 언제부터 그렇게 조폭의 말을 듣고 예. 경찰청장 말을 안 들었는지 이건 이재명 죽이기 정치 공작이고요. 김용판 의원 차원에서 된 일이라고 생각하기 힘들고요. 그래서 박철민이 김영민 대변인. 고발됐으니까 네. 박철민 고소했어요. 네, 알고 네, 있습니다. 이준석 씨. 저도 한마디 할게요. 이재명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경기도지사로 움직이기까지 수행비서, 의전비서를 있었던 사람이 조폭과 관련된 연루로 처벌받은 전력이 드러난 바가 있죠. 이재명 지사가 과거 변호사 시절 조폭에 대한 변호를 했던 사실들까지 드러난 바가 있고요. 그 수행비서에 관련된 논란들은 워낙이나 충격적인 이슈여서 저는 국정감사장에서 이런 의혹들이 있으면 이재명 후보가 더 적극적인 해명에 나설 줄 알았습니다. 예. 근데 뭐 김용판 의원을 비롯해서 이 박철민 씨 등에 대한 논란이 막 커지게 되니까 웃으면서 던지고 넘어갔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잘못돼 갖고 다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수행비서 과거의 조폭을 변호했던 얘기들 그리고 성남시장에서 우수 중소기업 상을 주면서 한 방송 프로그램이 제보됐던 많은 얘기들까지 어떤 여기에 대한 제보된 얘기가 아니 그 뭐예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인데요. 여기에서 그건 SBS가 사과하고 끝난 얘기입니다. 우수 중소기업 상을 준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그거 예. 코마트레이드가 어떤 데인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합니까? 얘기들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있으면 국정감사장을 통해서 그 내용을 더 설명을 하고 예. 해명을 할 필요가 있을 텐데 저는 그러지 않았던 부분들이 매우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바로 그 대목도 네. 우리가 아까 국정감사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실력 얘기를 했던 것처럼 지금 김병민 대변인과 같은 자세로 그런 이 팩트가 좀 확인된 것들을 근거로 해서 하나하나 질문하고 추궁에 들어갔다면 모르겠는데 예. 이거는 누가 봐도 잘못된 사진까지 근거로 해서 돈다발 사진까지 해서 그 주장을 펴니까 오히려 역공당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쪽에서? 여러 가지 보시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셨을 거라 보고요. 아니 뭐 진실은 그냥 사라지지 잘못한 않으니까. 건 잘못했다고 네. 인정도 하세요. 그리고 제가 그 개인적인 입장이면 얼마든지 잘못된 건 비판하겠는데 또 캠프 차원에서 당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는 게 좀 조심스러워서 그러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니 예를 들면 네. 이런저런 논란이 있다 그래서 20억을 받았다. 이게 얼마나 논리적 비약이며 근거 없이 그런 걸 하는 게 어떻게 정치 공작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국감 보면서 국민의힘 질문 수준이 사실 면책특권 빨리 폐지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면책특권이 있으면 그 지금 이제 박철민이라는 분은 고발 당했잖아요. 네. 김용판 의원은 고발도 못 하나요? 그 명예훼손 소송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형사적 책임을 면한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본인이 발언하면 요즘은 국회에서의 발언뿐 아니라 라디오를 통한 언론에서 맡은 인터뷰들이 있어서 이게 면책특권이 허용이 되는 국회에서의 발언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결국 그 정치적 책임 그리고 나중에 그 법적 책임까지도 국회의원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국회의원들이 발언을 형사적 생각하죠. 책임 물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낙연, 이재명 두 분이 내일 만나 차를 마신다는데 요즘 몇몇 여론조사들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이낙연 지지했던 분들 가운데 뭐 거의 절반가량이 뭐 딴 데로 간다 뭐 이런 거 어떻게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한 달 갈 거다. 한 달은 그렇게 간다? 그 첫사랑의 아픈 상처가 가시는데 한 달 간다. 내일 두 분이 만나면 그럼 이제 빨리 그 한 달이 줄어듭니까? 안 줄어듭니다. 오. 네, 저는 한 달은 간다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도와주셨잖아요. 이낙연 후보님이 오랫동안 침묵을 깨고 정말 그 광주 전두환 관련해서 한 말씀 하셨잖아요. 이건 있을 수 자시할 수 없다. 세게 했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도와주셔서 고맙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만나는 건 만나는 건데 이게 두 분 만남을 해결되는 게 아니라 지지자들의 마음들을 얻어내는 게 핵심 이 아니겠습니까? 첫사랑의 이거 상처. 예, 저는 극복. 이게 한 달 가지고 될까 싶은 생각이 더 들어갔고요. 한 달 더 걸리길 바라는 왜냐하면 거죠? 지금 시점에서도 이렇게 어려운데 대장동에 관련된 문제들의 진실이 밝혀지면서 이 뉴스가 더 뜨거워지면 지지자들의 마음들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아니 지금 생각합니다. 대장동 진실을 자꾸 이상하게 매도하시는데 지금까지는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가 사실 아님이 드러나는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 국민의힘도 조금 있으면 경선이 끝나잖아요. 예, 11월 5일입니다. 거기도 또 이런 첫사랑의 상처들이 나오지 그래서 않을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민들이 좀 있는데요. 민주당 국민의힘의 미래다.
근데 토론 끝나고 나서 보니까 홍준표 후보, 윤석열 후보가 세게 붙지 않습니까? 예. 끝나면 선배님하고 웃으면서 화기애애하게 잘 지내는 걸 제가 토론장 갈 때마다 보거든요. 근데 어깨 때렸잖아. 아예 그것도 세게 홍준표 후보의 때리더라. 등만 보여서 그렇지 앞에 있는 얼굴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없었으면 한 대 쥐어 박았을 거. 근데 특히나 또 홍준표 후보의 그 여론조사상 드러나는 네. 지지 그 기반을 보면은 뭐 그쪽 주장이기도 하고 또 일부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인정하는 몇몇 부분들이 좀 진보 보수 중도 진보 쪽 이쪽 표들을 많이 홍준표 후보가 갖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만약 최종 후보로 확정돼도 홍준표 후보 지지하던 사람들은 안 올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저는 여기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좀 국민의힘 지지도도 같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당 지지도? 당 지지도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모두의 한 가지 공통점 딱 하나가 있습니다. 묻지마 정권 교체. 여기에 대해서 다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원팀으로 가는데 그렇게 후보의 개인적인 선호도를 떠나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열망으로 다 뭉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12년에 그랬다니까요. 2012년에 정권 교체 요구가 55% 60% 돼서 아 문재인이 이긴다 이랬는데 박근혜가 됐는데 그걸 정권 교체로 보시더라니까요. 글쎄. 네. 그래서 네. 이게 여론이라는 건 굉장히 복합적이다. 그래서 송영길 대표도 계속 그 말이 이제 제가 이재명 지사가 되면 또 교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까? 그건 뭐 정치학적으로 뭐 그런 주장을 하는 일부 교수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당장에 윤건영 의원이 섭섭하다는 식의 공개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저도 속으로 약간 섭섭합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 정권 교체를 보는 건 사이가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많은 것들을 부정하면서 새로 열었던 거니까 그럼 문재인 정부를 부정하면서 새롭게 열어야 정권 교체 느낌이 나는 거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결을 같이 했던 사람들은.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정치인은 문재인 대통령이세요. 아무도 문재인 대통령은 40% 내외 지지를 못 받고 있거든요. 네. 여기까지 합시다. 각설하고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민 윤석열 캠프 대변인과 함께하고 있고 지난 한 주 김병민 대변인 참 고생 많았다. 그 얘기는 우리 한국 정치의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도 김병민 대변인 이제 이런 식의 고생은 좀 덜 하시는 게 좋은 거다. 그건 동의하시죠? 다음 주 토요일에는 진짜 즐거운 뉴스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결정이 언제 되죠? 11월 15일? 예, 다음 주 토요일이면 거의 토론은 이제 다 끝나가죠. 토론은 끝났지만 막 결정까지는 조금 더 죽음의 마지막. 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순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레드 제플린이 부른 이미그런트 송 잠깐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12시 1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